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황인선 인턴 기자, 동반자살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와 같이 목숨을 끊음이다. 우리는 흔히 이 단어를 언론 뉴스 기사에서 볼 수 있으며 동반자살 시도 6살 아들 숨지게 한 부부 구속과 같이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다이다. 하지만 이 용어는 분명 잘못되었으며 단 한 번이라도 동반자살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이 용어가 왜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동반자살을 생각하면 가장 처음 드는 의문은 과연 아이는 부모와 함께 죽고 싶었는지이다. 사실상 아이에게는 부모가 세상 전부이다.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존재는 부모이며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 의무는 있지만 그들은 절대로 아이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아이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들 자체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부모는 이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 잘못된 선택을 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는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아이들은 힘없이 그 선택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묵인하며 오직 부모의 체제만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은 이미 부모에 의해 살해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점에서 부모는 살인자이다.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죽인 살인자를 동반자살이라는 프레임에 가둬서 표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며 자기 뜻이 곧 아이의 뜻이라고 한다. 부모 자신의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아이들에게도 대입하여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버린다. 이는 절대 옳지 않다. 부모가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고 아이들도 생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세상에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아직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잘못된 유교적 가족주의가 아이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온 것이다. 이 표현이 수정되지 않고 계속 쓰일수록 일반 대중들은 동반자살의 표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동반자살의 표현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 가족주의는 가장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법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의 경우는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오히려 폐륜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본인은 살아남는 경우 일반 범죄로 재판을 받는다. 심지어 부모는 생활고와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여러 이유로 감형을 받기도 한다. 이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아직도 바뀌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상황이 변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동반자살이라는 표현 대신 살해 후 자살이라는 용어를 써야 하는 것이다. 살해 후 자살은 부모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를 당한 아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제는 대중들이 조금씩 이 표현의 잘못됨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더욱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